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먼저 유리식의 뜻과 성질이에요. 유리식, 우리가 유리수라는 걸 배웠는데, 유리수는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식이에요. 식, 어떤 식인가, x가 있는. 먼저 유리식은 두 다항식 a, b는 분모니까 0이 되면 안 돼요. 얘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도 분모는 있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어요? 1이 숨어 있는 거죠. a도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자연수지만 유리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 b분의 a는 다항식이 되므로 다항식도 뭐에 들어간다? 예, 유리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항식, 여기 보면 7x 플러스 4는 4도 모두 유리식이 된다. 여기 다 분수꼴이요. x분의 1, 2분의 x제곱 플러스 x, 3x 마이너스 4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도 다 분수꼴이면서 유리식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2분의 x제곱 플러스 x, 얘는 다항식이에요. 얘도 다항식이에요. 왜냐면 얘는 보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x, 이는 꼴이기 때문에 다 다항식인 거예요. 다음에 유리식의 성질, 다항식 ABC, 여기서 분모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b는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다. 에 대하여 지금 b분의 a인 거죠. b분의 a에다가 분자 분모의 같은 수 c를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래도 그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b분의 a에 같은 수 c를 나눴어요. 그래도 크기는 같다. 그래서 10분의 5가 있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2씩 해도 20분의 10이 돼서 같은 것처럼 나누거나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해도 그 크기는 같다 이거예요. 유리식을 통분할 때는 지금 동그라미 1 양변에 같은 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는 거고, 약분할 때는 2의 성질 양변에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나눈 거예요. 옆에 보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로 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식 안에 다항식 있고 분수식 있는 거예요. 분수식. 다음에 유리식의 계산, 유리식의 사칭 연산, 유리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네 다항식 A, B, C, D가 있어요. C는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와 D는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모로 0 되면 안 돼요.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분모를 통분하여 분자끼리 계산한다. 분모가 같아지면, 통분이 되면 분자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죠. 이거 C 분모가 다 같아요. 그럼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모 같지 않을 때는 얘를 CD분의 여기다가 D 곱하고 D 곱하고 C 곱하고 C 곱하죠. 그래서 통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은 분모로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계산하고,
나눗셈은 나누는 식의 분자 분모를 바꾸어 곱하여 계산한다. 곱하기일 때는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나타내면 돼요. 나누기일 때는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이 나누기 뒤에 식을 분자 분모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나온다.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우리가 1학기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어요. 그때 분자의 차수가 크면 나눗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는 변형해야 돼. 변형. 이렇게. 뭐 이거 각각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통분 전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x분의 x 마이너스 x분의 3 해서 이건 1 돼서 1 마이너스 x분의 3 되는 거예요. 분모가 2개 이상인 인수의 곱인 경우 부분 분수로 변형한다. 요거 내가 잘 알아야 될 그 내용이에요. 이거 수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a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과 같다. 단 ab는 같지 않다. 여기 예를 들어있지만 더 쉬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6이 있어요. 6은 2하고 3이잖아요. 2가 a라고 보고 3을 b라고 놓으면 얘는 3 마이너스 2의 1이에요. 그리고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이니까 2는 있으나 만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다시 통분하면 뭐가 나와요? 6이 되죠. 6분의 여기다 3 곱하고 3 곱하니까 3 2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결국 6분의 1 나온다.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에서도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예요. a 빼기 b 해갖고 이게 나온 거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서 계산했더니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1 되고 그래서 이게 나온다.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경우 이 우리가 분자의 분모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뭐 2분의 뭐 x분의 3분의 y가 있다.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요. 2 곱하기 x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요. 3x분의 2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쓰는 식이에요. 다음에 3번 비례식의 성질 0이 아닌 실수 k에 닿아요. 0이 아닌 k라는 실수가 있어요. 얘를 지금 a 대 b, c 대 d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전항이라고 말하고 전항, 얘는 끝에를 후항이라고 해요. 얘는 분수꼴인데 분수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는 b분의 a인 거고 d분의 c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모분의 분자가 있어요. 얘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분자 대 분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대각선을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식은 또 AD는
BC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얘가 B니까 요 분모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만들 수 있어요. K를 곱해서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1이 딱 해봐요. 6분의 1은 이 1이 나온 건 뭐예요? 여기 B에다가 K라는 게 뭔가 곱했을 때 이건데, 이 K가 뭐라는 거예요? 1 나오려면 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6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얘도 A 대 B는 C 대 D다.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C분의 A는 D분의 B예요. 그럼 얘가 이 A는 분모에다 뭔가를 곱해갖고 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도 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어요? 2분의 뭐 5가 있다고 해봐요. 2분의 5가 있다. 그럼 얘가 5는 2에다 곱하기 뭘 해갖고 이게 나왔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이 K는 얘가 이항되니까 K는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 돼서 5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K라는 걸 넣고, 다음에 A 대 B 대 C가 있어요. 3개씩 있는 거예요. 이제 3개짜리 비례식도 이게 전항이니까 얘하고 얘를 짝짓고 D분의 A가 되고, 얘 중간 짝지어서 2분의 B가 되고, 끝에 것이게 해서 F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얘도 분수꼴 나왔으니까 A는 DK, 얘가 B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B의 EK, 얘는 C의 FK,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식이에요.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제는 유리함수의 뜻이에요. 이제 함수자가 들어가죠. 유리식이 아니라 함수야, 함수. 이 함수는 유리함수와 다항함수, 유리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슨 식? 다항식일 때 이걸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y는 x분의 1이다. y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x다. y는 3x 마이너스 4다. 예, 모두 유리함수라고 해요. 다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다 유리함수예요. 근데 얘는 유리함수이면서 또 뭐가 될 수 있냐? 다항함수가 되는 거죠. 다항식, 다항함수.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모가 0 되면 불능인 거예요. 불능. 어떤 수가 이렇게 있던지 식이 있으면 불능이라 불능이라 해서 얘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무조건 0 되면 안 돼. 그래서 정의역은 이게 지금 x가 분모에 있는데 이 정의역은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은 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x바 x는 0이 아닌 실수다.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게 나와.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가 x고 y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우리가 정역은 여기 x축이 정역이니까 얘는 0이 아닌, 여기가 0이 비어있는, 0은 아니에요. 0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2의 분의 x예요. 이거의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냐면 요 x제곱 플러스 2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죠? x가 0이 되든 마이너스 1이 나오든 x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실수 전체가 정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잘 예외적인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하여 분수식인 함수를 분수함수라고 한다. 유리함수에는 그래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함수에는 뭐가 있어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다. 다항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에 대한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도 보겠어요. 유리함수는 기본형이 y는 x분의 k예요. 그래서 k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x가 분모에 있는 식이에요. 뭐라고요? x가 분모에 위치해요. 분모 있다. 그래서 항상 x 분모에 의해서 정의역이 결정돼요. 곡선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한다. 정근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다. k는 0이 아니다. 이 그래프에서 정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 돼요. 정역과 치역. 정역은 x축이고 치역은 y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건 0이 아닌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그러니까 0만 빼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0 원점을 기준으로 축에 이렇게 곡선으로 돼요. 그래서 K가 양수면 몇 사분 몇 사분 가냐면 2, 4분면과 3, 4분면에서 곡선으로 여기에 빨간색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게 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곡선으로 돼요. 이렇게. 다음에 원점과 두 직선 y는 x-1에 대하여 대칭해요. 이게 원점이 여기 원점 있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이게 뭐예요? y는 x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역함수 배울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칭이다. 여기 서로 대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끼리.
정근선은 x축과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이게 지금 x축인데 이 x축은 뭐가 0일 때요? y가 0일 때. y축은 x가 0일 때. 그래서 정근선은 x축 또는 y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y는 0 또는 x는 0이다 라고 정근선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역함수는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다. 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여기 있죠? 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식 하나가 x분의 1이 있고 하나가 x분의 5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5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요거가 되고, 작으니까 안으로 온다는 거죠. 원점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하튼 y는 x분의 k다. 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 k가 플러스일 때는 1과 3, 4분면 곡선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2와 4, 4분면 곡선이고, 얘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진다.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유리함수 y는 x-p분의 k 더하기 q다. 여기서 k는 0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x분의 k라는 식을 말했어요. 이제 이게 평행이동된 거예요. 평행이동된 거. 어떻게 평행이동됐냐면, x축으로, 만약 이게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뭐예요? 평행이동한 거. 평행 이동됐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y는 x 마이너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부가 반대로 가요. 얘도 보면 사실은 q가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y 마이너스 p, 우리가 x축으로 뭐 p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되고, 여기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q네요. q. 그 얘가 이렇게 이항되니까 최종 나오는 건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가 플러스 q다. 요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얘의 정근선은 아까 x축 y축이었어요. 이렇게 요거 정근선이었는데 얘가 원점이었어요. 근데 얘 정근선은 뭘로 바뀌냐면, 원래 원점이었던 정근선이, 예를 들어서 이게 p면 p, 여기 p, q, p, q로 정근선이 이동된 거예요. 이렇게. 나머진 그래프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좀 전에 봤지만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간단해요. x축으로 p만큼 평행했다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해요. 대입 식에다가 y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면 y 대신에 y-q만큼을 대신 대입하면 돼요. 정의요. 중괄호 열고 x바 x는 p가 아닌 실수다. 우리 앞에서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치역은 얘도 정근선이 아닌 y바 y는 q가 아닌 실수다. 그래서 점 p, q에 대한 대칭이다. 여기요. 이 원점이었던 얘가 이쪽으로 평행이동된 거예요. 원점 0,0이었던 게 p, q로. 정근선은 두 직선 x는 p, y는 q이다.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만큼 정근선도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다항식에 우리가 표준형은 이걸 표준이라고 배워요. 표준형.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정근선 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얘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일반형 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하나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생각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이고 그럼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4를 곱해서 얘를 분배하니까 4x 플러스 4예요. 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1분의 1 나머지의 목이 4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y는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4는 이때 정근선은 뭐냐면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4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본식이 기본형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얘를 그래프 그려주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원점이었던 이게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얘가 K가 플러스니까 얘는 1, 4분면 2, 4분면 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1과 3, 4분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정근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여기로 Y축으로 4만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검은색으로 정근선이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는 그대로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정근선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4인 거죠.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됐고요.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지금 평행 이동된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설명했고 처음 p, q는 두 점의 정근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유리함수에는 이 교점, 정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표준형에서, 일반형에서 표준형 고치는 방법이, 일단 C는 0이 아니어야 되고 AD 빼기 BC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 일반형에서 여기 X 앞에 있는 게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예요. 그랬을 때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C분의 D, 얘는 C분의 A예요.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걸 일반형에서 바로 구하면 여기 뭐예요? 4x 플러스 5에 x 플러스 1이었어요.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해보면 이게 뭐냐면 A에 A, 얘가 B, 여기 1 있는데 이게 C, 얘가 D. 그래서 정근선은 바로 C니까 얘 뭐야? 1분의 D,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이게 X 좌표고 Y는 C분의 1분의 A다. 4. 그래서 뭐예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1,4다. 아까 여기 나왔었죠? 마이너스 1,4. 여기 얘가 Y고요. 이렇게 해서도 바로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유용하게 잘 쓰이니까 꼭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길 바래요. 이 C가 여기로 되면 이거분에 그러면 Y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C분의 D가 X축의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